안녕하세요. 문화공감 윤지영입니다. 어제 열린 제98회 아카데미상 시상식은 그 어느 해보다 화려한 작품들이 치열한 경쟁을 벌였는데요. 시너스 죄인들이 아카데미 시상식 역사상 최다 부문인 16개 부문에 노미네이트가 돼서 13개 부문에 이름을 올린 원 배틀 애프터 어나더와 오스카 트로피를 놓고 대결을 펼쳤습니다. 작년 한 해 최고의 영화들을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시간이었는데요. 오늘 제98회 아카데미상 시상식을 중심으로 영화 이야기 함께하겠습니다. 우리 시간으로 어제 있었던 2026년 아카데미 시상식 관련된 이야기, 오늘 영화 전문 기자 김현수 씨, 영화평론가 윤성훈 씨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 장면 기억나시겠죠? 네, 원배틀 애프터 어나더의 폴 토마스 앤더슨 감독이 이제 주요 부문상을 굉장히 여러 차례 수상하면서 그러게요. 수상식 시상 소감에 올라와서 굉장히 좀 많은 팬들이 기대했던 이제 이야기들을 들려줘서 지금 다시 봐도 약간 떨리기도 하네요. 네. 네. 그쵸. 이제 작품상 수상자로 이제 지명이 돼서, 그 수상 소감을 굉장히 기대를 했는데, 결국에 올해 이제 전반적으로 수상 소감들이 협업에 관련된 것들이었다고 생각해요. 뭐, 가족에 대한 인사는 뭐 늘 빠지지 않는 거지만, 네. 그래서 이제 많은 같이 영화를 만들었던 사람들에게 이제 공을 돌리는 모습을 좀 봤습니다. 네. 영화라는 게 워낙에 공동으로 만드는 일이고 오랜 시간 함께 하다 보니까 당연히 그들의 얼굴과 이름이 떠오르겠죠. 올해 또 특히 지금 뭐 미국을 비롯해서 여러 국제 정세가 굉장히 이제 뒤숭숭하고 그렇죠. 불안하잖아요. 예. 그래서 늘 이런 시상식을 이제 보다 보면 기대하게 되는 것이 어떤 수상자 혹은 시상자가 등장을 해서 무대에서 어떤 정치적인 혹은 이제 이슈가 되는 이야기들을 하게 될까, 이런 것들을 좀 관심 있게 지켜보면서 시상식을 보게 됐었는데, 폴 토마스 앤더슨 감독이 인상적인 이제 수상 소감 중에 그런 말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좀 엉망진창인 세상을 아이들에게 물려줘야 되는 것에 대한 미안함, 죄책감 때문에 이 영화를 만들었다. 이런 좀 감동적인 이야기를 들려줘서 그래도 이 감독은 좀 할 말은 하시는 분이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런 측면에서 사실 저는 이제 올해 또 최근에 또 전쟁이 났고 네. 전쟁을 일으켰고 네.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시니컬한 그런 멘트들이 많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했었는데 좀 거기에는 못 미쳤던 맞아요. 것 같아요. 생각보다 네. 코난 오브라이언도 그렇고 조금은 좀 시원하게 지금 네. 이 상황을 이야기해주지 못한 안타까움은 있었습니다. 살짝 조심하는 분위기도 좀 맞아요. 있었군요. 네. 최근 몇 년간 우리 영화가 아카데미상 시상식에 뭐 후보로 오르면서 관심이 더욱더 높아졌고요. 또 그러다 보니까 아카데미 시상식 전해드리는 보람이 좀 있었는데 올해도 예외는 아니었죠? 뭐 봉준호 감독의 명언이 있잖아요. 록거리 시상식이다. 네. 근데 미국만의 시상식이지 않느냐. 그렇죠. 이런 얘기를 하긴 했습니다만 사실 기생충 이후에 아카데미 시상식에 대한 한국 대중의 관심이 굉장히 좀 지대하게 높아진 것은 사실이고 네. 올해 또 특별히 K-POP 데몬 헌터스가 장편 애니 부문과 주제가상 부문 네. 2개 부문의 후보에 올라서 모두 수상을 하면서 네. 이 시상식에 대한 관심도가 훨씬 더 올라갔었거든요. 네. 이 배우들의 그 무대 퍼포먼스도 미리 이 사전에 예고가 됐었기 때문에 네. 어떤 퍼포먼스를 또 보여줄지에 대한 기대도 확실히 있었기 때문에 시상식에 대한 한국 대중의 관심은 어느 때보다도 높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사실 K-POP 데몬 헌터스는 뭐 한국 작품은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그렇죠. 정말 모든 것이 그 영화 속의 모든 것이 네. 한국적인 것이었고 그리고 뭐 K-POP이 이렇게 주제가상 후보에 오르는 경우도 없었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사실 그 기생충이 처음으로 후보작이 된 거거든요. 그렇죠. 네, 정말 그 오스카상 역사에 있어서 첫 번째 있었던 일인데 마치 그때부터는 당연한 것처럼 우리 영화나 우리 배우나 네. 뭐 한국계 감독들이 오르는 게 좀 당연한 일처럼 돼버렸는데, 아무튼 올해 또 이렇게 즐거운 결과가 있어서 너무 행복합니다.
네. 미국 LA 돌비 극장에서 제98회 아카데미상 시상식이 열렸는데 올해도 코미디언인 코난 오브라이언이 진행을 맡았는데 뭐 워낙 오프닝 무대가 늘 참 멋지죠. 올해도 역시 인상적이었습니다. 뮤지컬 무대처럼 굉장히 입체적이고 공연도 굉장히 멋있었어요. 사전에 꽁트도 많이 준비를 했더라고요. 네. 그 오프닝 장면이 그 작년에 이제 화제가 됐던 워너브라더스의 공포 영화인 웨폰스라는 영화의 그 여주인공 그 이제 의상을 분장을 하고서 단발머리 분장을 하고서 그 영화가 그 아이들을 납치해서 사라지게 만드는 그런 무서운 소재의 영화거든요. 네. 근데 코난 오브라이언이 여장을 하고서 실제로 영화 속 한 장면처럼 아이들을 대동하고 나와서는 그 무대를 뛰어 올라가는 다니는 네. 그런 퍼포먼스를 보여주면서 굉장히 이제 경쾌하게 시상식이 시작이 됐고 시상식 시작하자마자 가장 최근에 벌어졌던 이슈인 티모시 샬라메와 관련한 이슈에 대한 아주 매콤한 농담을 막 던지면서 시작을 하는데 정말 아찔했거든요. 네. 그런데 티모시 샬라메도 그렇고 다른 배우들도 굉장히 좀 그러니까 잘 웃어 넘기면서 쿨하게? 분위기가 굉장히 쿨하게 좋았어요. 네. 그러니까 저는 항상 이런 외국의 시상식을 볼 때마다 좀 한국에서 만약에 저런 농담하면 네. 어떻게 될까? 논란 일고 네. 카메라 뭐 갑자기 돌아가고 이러겠죠. 그렇죠. 아마 매니지먼트사들에서 가만히 있지 않을 것 같은데, 근데 이런 건 진짜 농담이니까요. 그냥 그렇게 받아 넘기는 모습이 저는 쿨해 보였고 좋았습니다. 네. 네. 올해도 역시 영화 이야기에서 다룬 영화들이 수상 후보에 많이 올라서 또 실제로 예측했던 대로 또 수상하기도 해서 참 반갑기도 했는데요. 역시 올해 최고 화제작이었던 원 배틀 애프터 어나더와 시너스 죄인들 이야기를 빼놓을 수 없겠죠. 뭐 저도 이제 두 작품 중에 한 작품일 것이다. 작품상이 그리고 뭐 어떤 작품이 더 수상을 많이 하게 될까 이제 여기에 초점을 두고 봤었던 것 같아요. 네. 네, 근데 뭐 제가 조금 더 마음이 갔었던 그리고 응원을 했었던 작품이 또 작품상까지 사게 돼서 굉장히 즐거웠습니다. 네. 그 이전에 사실 시너스 죄인들이 올해 16개 부문 최다 부문에 노미네이트 되면서 주목을 굉장히 받았는데 네. 그 이전에 사실 14개 부문 정도에 올랐던 뭐 타이타닉이나 라라랜드나 이브의 모든 것이라는 예전 이제 고전 영화 그 정도였는데 올해 사실 작년에 두 편 모두 한국에서도 개봉을 해서 많은 네. 관객들의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네. 원배틀 애프터 어나더가 조금 더 영화적으로 완성도 면이나 혹은 이제 감독의 어떤 지명도 면에서 주목을 더 받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사실 후보 지명은 시너스가 역대 최다를 찍으면서 그러게요. 어떤 이변이 또 있지 않겠냐라는 추측 아닌 추측도 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사실 그리고 또 오스카 시상식은 또 그 전에 이제 뭐 캠페인이라 그래서 여러 다른 시상식들도 연이어서 있었고 그렇죠. 그런 흐름들을 지켜보면서 시너스가 갑자기 이제 좀 강자로 일어서는 느낌이 확실히 있었는데 결과적으로는 물론 시너스도 많은 부문에서 수상을 하긴 했지만 감독상과 작품상 네. 이 두 개의 부문을 모두 원배틀 애프터 어나더가 가져가면서 줄만한 상의 작품의 영화에 줬구나. 이변은 없었구나. 그런 생각도 하게 됐어요. 근데 예년의 경우를 보면은 이렇게 최다 부문 후보 이렇게 된 작품들이 오히려 상을 많이 가져가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뭐 기생충 같은 경우도 사실 그때 이제 더 많은 부분의 후보에 오른 작품이 있었는데 6개 부문에서 4개를 탔기 맞아요. 때문에 그랬었죠. 뭐 그리고 또 이제 작품상 감독상을 포함해서 맞아요. 상을 탔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여러 개의 부문에 많이 올랐다. 이런 거는 또 그렇게 수상을 하는 것과는 큰 관련은 없다. 네, 그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게요. 그 원 배틀 애프터 어나더가 6개 상을 가져갔는데 어떤 부분이었나요? 올해 이 작품상과 감독상 가장 중요한 네. 2개 부문을 모두 포함해서요. 그리고 폴 토마스 앤더슨 감독이 직접 본인이 또 그 이름이 이제 후보에 올랐던 각색상을 받았고요. 편집상과 나무 조연상 숀펜이 받았고 시상 자리에는 참석하지 않았어요. 네. 그리고 캐스팅상이라고 올해 처음 신설된 이런 상이 부문상이에요. 네. 이 영화 전체 어떤 그 배우들의 캐스팅에 대한 굉장히 어떤 중요한 부분이긴 네. 하네요. 중요한 어떤 그런
파트의 올해 첫 신설된 상인데 이 캐스팅상도 역시 원배틀 애프터 원한더가 가져가면서 이 영화에 대한 올해의 어떤 관심 그리고 할리우드가 이 영화를 얼마나 좀 중요하게 생각했는지에 대해서 여러모로 좀 다시 한번 되돌아볼 수 있게 된 계기가 된 아주 중요한 부문들을 모두 수상을 했습니다. 류승환 감독님이 최근에 뭐 휴민트 홍보를 하시면서 네. 캐스팅이 뭐 80%다 이렇게 좀 겸손의 말씀이겠죠. 감독으로서는 네, 배우들한테 공을 돌리는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는데 이런 그 전반적인 캐스팅의 어떤 밸런스를 맞추는 그 직업이 따로 있거든요. 네, 캐스팅 디렉터에 대한 어떤 노고 그리고 센스 감각을 좀 취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분은 어쨌든 역사에 길게 남겠네요. 첫 번째 수상자니까. 그리고 또 의미가 깊은 것이 그 캐스팅상을 올해 수상하신 분이요. 그 처음 이제 할리우드에 자신이 이제 데뷔를 해서 인턴으로 처음 영화 현장에 발을 디뎠던 게 폴 토마스 앤더슨 감독의 데뷔작인 리노의 도박사였다고 해요. 그렇군요. 그래서 이 폴 토마스 앤더슨하고 같이 지난 20몇 년을 이제 커리어를 쌓아온 거죠. 네. 그러면서 결국에는 첫 수상을 이제 이 앤더슨 감독 영화로 이 감독 영화의 가장 걸작 중에 하나라고 지금 칭송받는 그 영화로 상을 받아서 더할 나위 없이 기쁘지 않을까 싶어요. 두 분이 부여안고 울었겠는데요. 올해도 작년처럼 세상을 떠난 영화인들을 추모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특히 로버트 레드포드를 추모하면서 바브라 스트라이젠드가 영화 주제가인 The Way We Were의 한 소절을 불렀는데 많은 분들이 눈물을 훔치기도 하셨죠. 네, 저는 참 이 장면을 제가 볼 수 있을까 살아서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네, 워낙 좋아하는 곡이기도 하고요. 맞아요. 두 사람에게 정말 또 특별한 그런 작품이었기 때문에 네, 항상 이제 매년 그 1년 동안 돌아가신 그 영화인들을 추모하는 요때 참 뭉클하고 또 영화 팬으로서 감상에도 적게 되고 또 눈물도 흘리게 되는데 이번에도 굉장히 인상 깊었습니다. 네. 이 시상식을 보다 보면 항상 매년 이 추모 그 해에 이제 돌아가신 영화인 분들을 추모하는 이 코너를 항상 마련하잖아요. 네. 이 코너 볼 때마다 느끼는 건데 이제 본인의 나이를 인증하게 되는 시간이잖아요. 그렇죠. 과거에 거의 이제 90년대, 80년대 이제 스타들이기도 한 분들, 요즘 이제 젊은 관객들은 잘 모르는 그런 영화인들이 이제 등장을 막 하다 보니까 그런 분들을 추모할 때 사실 젊은 관객들은 잘 모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로버트 레드포드 같은 경우에는 뭐 썬댄스 영화제를 창립하기도 했었고 그 이전에 이제 굉장히 많은 이제 영화들에서 활약을 했었다 보니까 그렇죠. 바바라 스트레이젠드가 오랜 또 절친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 인상적인 이제 이야기를 했었는데 자신이 생각할 때 로버트 레드포드는 가장 지적인 카우보이였다. 그런 이제 찬사를 보내면서 이 찬사를 보내는 와중에 갑자기 이게 분명히 뭐 짜여져 있었는지 어쨌는지 모르겠으나 갑자기 노래를 하는 거예요. 네. 이제 추모사를 하러 나오셨다가 갑자기 그렇군요. 노래를 하니까 보는 관객들은 더 깜짝 놀라고 더 뭉클했던 더 것 같아요. 감동적이죠. 예, 두 사람이 함께 영화 출연했던 장면들이 막 떠오르면서 예전 추억도 떠오르고 가슴이 먹먹했겠네요. 무엇보다 초반에 일찌감치 우리 장편 애니메이션 K-팝 데몬 헌터스가 이제 시상하고 수상까지 하면서 사실 기생충 같은 경우는 이제 워낙에 그 작품상과 감독상이 거의 마지막에 하다 보니까 받을까 뭐 앞에 또 딴 거 받는 바람에 그거 이걸로 좋게 하지 막 이러면서 봤던 기억이 있었는데 좀 여유 있게 시상식들 받겠어요? 아무래도 이제 두 개 부문의 후보에 올라 있기 때문에 뭐 두 개 다 탈 것이냐, 뭐 하나만 탈 것이냐, 하나만 탄다면 어떤 부문을 탈 것이냐 굉장히 많은 추측들이 있었는데 이제 초반에 진짜 말씀하신 대로 받고 나니까 좀 마음 편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니 어떤 수치로 봐도 사실 최고의 히트작이었고 그렇죠. 최고의 히트곡이었던 건 확실한데 맞아요. 사실 저는 이제 아카데미 시상식이 맨 마지막에 열리지 않습니까? 많은 시상식을 거쳐간 다음에 이제 그 정점을 찍다 보니까 앞에서 이제 상을 많이 받았던 작품들에 대해서는 왠지 사람들이 좀 식상한 느낌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이제
좀 나눠주고 싶은 생각도 들잖아요. 인간이라면. 그런 느낌인가요? 그렇죠. 좀 지겹지 않나? 너무 식상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좀 걱정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정말 이변 없이 요 두 부문에서 다 수상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장편 애니메이션 부문과 주제가상 부문에 모두 이제 노미네이트가 되거나 혹은 모두 휩쓰는 애니메이션 영화는 전통적으로 디즈니 애니메이션이었었잖아요. 지금 K-팝 데몬헌터스가 4번째예요. 네, 전체 통틀어서 장편 애니메이션상과 주제가상을 같이 받은 게 겨울왕국이랑 코코 같은 작품. 그 이전에 사실 다 디즈니 애니메이션이었던 거죠. 라이언킹이나 미녀와 야수 그때 노래들 너무 우리가 지겹도록 많이 들었던 음악들이 꼭 받았었는데 그것도 4번밖에 아니었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단하네요. 올해 사실 이 두 후보 부문에 모두 수상을 과연 할 것이냐라는 기대도 굉장히 예측도 어려웠던 것이 주토피아 2도 또 워낙에 흥행을 잘 했었고 전 세계적으로 사랑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주목을 했었는데 올해 정말 이 장편 애니 부분은 또 초반에 두 번째 부문이었나요? 세 번째 부문에 초반에 수상을 하게 되면서 매기강 감독이 또 한국인을 위한 이 수상이다. 이 수상은 그런 또 힘을 실어주는 또 한국인으로서 뭔가 가슴에 뭉클한 수상 소감을 남겨주면서 굉장히 좀 보는 보람이 있었어요. 네. 아마 한국인들은 이 수상 소감을 가장 감동적인 순간으로 꼽을 것 같습니다. 정말 주제가상까지 이제 이관왕을 했는데 헌트릭스 공연할 때 객석에 있는 헐리우드 스타들도 막 응원봉 들고 환호하고 와 이게 실화냐 막 그런 생각이 드는 분들 많을 것 같아요. 꿈을 꾸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SNS에서 굉장히 화제가 됐어요. 도대체 스필버그 감독이 응원봉을 흔드는 장면을 우리가 어디서 보겠느냐. 저 합성 아니야? 막 이런 느낌이에요. 그렇죠. 그 이제 온라인에 그 시상식 그 송출 중계 장면뿐만 아니라 그 시상식을 준비하는 과정을 이제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본인 이제 핸드폰으로 막 찍었던 영상들이 SNS에 돌면서 그런 것도 계속 화제가 됐거든요. 그렇죠. 응원봉을 다 스타들한테 나눠주는 장면이라든지 실제로 이제 공연을 하는 과정이나 이런 것들이 계속 이제 영상을 보면서 진짜 K-팝 저 문화는 한국 고유의 어쨌든 한국에서 막 시작된 거긴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를 할리우드 스타들이 따라하는 모습을 보면서 진짜 이상하더라고요, 기분이.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요. 원래 그 어떤 시상식보다도 또 아카데미는 아카데미다 보니까 영화적인 연출을 하거든요, 공연을 할 때. 그렇죠. 그랬을 때 진짜 이 영화가 담고 있는, 한국의 전통, 춤과 또 지금 전 세계를, 떠들썩하게 만들고 있는 K-팝의 어떤 정신이랄까요? 이런 것들을, 그대로 담아서 정말 좋은 연출을 한 공연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있었어요. 이 주제가상 수상하고 이재 씨를 비롯해서 그 5명의 작곡가들이 모두 이제 시상대에 올라갔는데 이재 배우가 수상 소감을 얘기하고 다른 작곡가에게 이제 수상 소감을 마이크를 넘겼는데 그때 갑자기 이제 음악이 나오면서 그 수상 소감을 아예 끊어버렸거든요. 네, 그러니까 빨리 끝내라는 5명 다음에 이제 이게 시작부터 너무 늘어지니까. 그래서 그런 어떤 그 연출상의 어떤 뭐 문제점 이런 거였을 수도 있는데 괜히 보는 저희로서는 그렇죠. 저것도 차별 대우하는 거 아니냐. 그 사람들은 평생 정말 한번 있을까 말까 한 순간인데 당연히 들어봐야죠. 그러니까 이제 진행 미숙, 단순한 진행 미숙이었을 수 있는데, 하필이면 또, 아시아계 그 작곡가들이 소감을 말할 때 그런 사건이 생겨서, 조금은 이런 비난받을 행동을 할 필요도 없고, 좀 그렇게 오해를 살 필요가 없는데, 참 아쉬웠습니다. 네. 연출 좀 혼나야 되겠네요. 오늘 영화 이야기는 올해 98회 아카데미상 시상식 관련된 수상자와 수상 작품에 대한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두 분은 예측했던 후보들이 수상으로 이어졌나요? 어떠셨어요? 저는 사실 원배틀 애프터 어나더를 봤을 때는
그냥 보는 도중에 영화가 끝나기도 전에 이거는 올해의 영화고 아카데미 분명히 휩쓸 거다. 네. 엄청난 이제 기대를 하면서 아 영화 진짜 잘 만들었구나. 주목하면서 봤는데 네. 그리고 나서 이제 몇 달 있다가 햄넷을 본 거예요. 그렇죠. 햄넷을 보는데 아 이거는 아카데미가 그렇죠. 아닌가? 맞아요. 그런 약간의 혼란스러운 그 기대작들이 계속해서 이제 바뀌는 순간들을 맞이를 했었는데 네. 그래서 원배트 레프트 어나더가 과연 햄넷을 이길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또 하긴 했었거든요. 클로이 자오 감독에 대한 주목도도 그렇죠. 있었고 제작자인 스필버그 감독도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폴 토마스 앤더슨이 올해도 또 역시 못 받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또 하게 됐는데 그 역시 원배틀이 가져가는 걸 보니까 그 기대가 약간 계속 혼란스러웠다가 네. 결국에는 다시 폴 토마스 앤더슨에게로 네. 가는 모습을 아주 흐뭇하게 봤었죠. 저도 그 기자님처럼 원배틀 레프트 어너더를 보는 순간 이거 아카데미 끝났다. 그냥 이게 받겠다. 네, 이렇게 딱 확신이 들었었거든요. 다른 점이 있다면은 저는 그 이후에 봤었던 그 다른 후보작들은 좀 눈에 안 찼어요. 네, 그래서 햄넷도 그래 이게 작품상 후보에 오를 만한 건 알겠는데 못 미친다. 그리고 지금 어쨌든 이 컨텍스트적인 맥락도 중요하잖아요. 이 그렇죠. 시대에 이 영화가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를 생각했을 때 뭐 셰익스피어 얘기도 좋지만 예술에 대한 이야기도 좋지만 그래도 뭔가 지금 미국에서 갖고 있는 어떤 감정, 이 시대에 대한 그런 감정을 표출한 작품이 받을 것 같아서 네. 원배틀이 아니면 시놉스 둘 중에 한 작품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었고요. 그 중에서 이제 제 취향상 더 좋아했던 작품이 원배틀이었기 때문에 네, 조금 더 뭐 제가 찍은 게 맞았다라기보다는 좀 응원하는 작품이 상을 산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올해 시상식은 또 중년들이 더 반가워했을 것 같은 게 최근에는 좀 누구지 하는 뭐 워낙에 해외에선 유명하지만 낯선 인물들이 참 많았었는데 익숙한 얼굴들이 많아서 너무 좋았을 것 같아요. 올해 이 추모 코너에서 또 가장 주목했던 분 중에 하나가 이제 롬 라이너 감독 추모였는데 그렇죠. 네. 롬 라이너 감독이 굉장히 안타깝게 이제 세상을 떠났고 비극적인 최후였고 그렇죠. 지금도 아마 사건 조사라든지 이런 수사가 계속 진행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아들이 또 연루가 되어 있다 보니까 굉장히 좀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고 근데 또 롬 라이너 감독이 지금까지 만들었던 영화들이 너무나 그 휴머니즘 드라마, 너무 사랑스러운 영화들이 많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더 영화인들이 안타까워했던 것 같고 빌리 크리스탈 대표적으로 이제 해리와 셀리를 만났을 그동안 때 아카데미상 시상식 그 MC 정말 많이 했잖아요. 많이 그분이 올라와서 이제 롬 라이너 감독에 대한 찬사를 다른 많은 이제 추모를 받아야 마땅한 배우들이나 영화인들이 많았지만 조금 더 주목해서 롬 라이너 감독을 추모를 하는 걸 보면서 이런 배우들이 굉장히 좀 익숙했었고 또 라이오넬 리치 진짜 오랜만이었어요. Say You Say Me와 함께 등장해서 많은 영화인들이 너무 열광했었고 또 그가 이제 발표를 해줘서 주제곡상을 주제가상을 그래서 너무 좋았어요. 그 한국인 이름 발음하기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렇죠. 라이오넬 리치가 고생을 하시더라고요. 그랬겠네요. 한국인들은 글을 얼마나 옛날부터 좋아했는데 그렇군요. 그리고 또 올해 이 시상 때 이제 주목할 만한 분들이 등장했던 것이 예전에 그 폴 페이그 감독의 내 남자친구의 결혼식이라는 굉장히 웃긴 화장실 코미디 영화가 있었거든요. 그 영화에 이제 출연했던 이제 줄리아 로버츠 나왔던. 아니죠. 아닌가요? 내 남자친구. 맞아요. 맞죠. 맞나요? 그 로즈번을 비롯해서 뭐 멜리사 메카시 이런 코미디 배우들이 엄청 많이 등장을 했었는데 그 배우들이 5명이 모두 시상대에 올라와서 또 이제 시상을 하는 장면도 굉장히 인상적이었고 올해 또 하반기에 또 주목할 만한 영화 중에 기대작 중에 마블 영화가 정말 오랜만에 컴백하잖아요. 그렇죠. 어벤져스 시리즈가 또 이제 올해 하반기에 나오게 될 텐데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와 크리스 에반스가 아이언맨과 캡틴 아메리카가 둘이 등장을 해가지고 굉장히 또 웃긴 꽁트를 보여주더라고요. 네. 그런 모습들을 보니까 이제 젊은 관객들뿐만 아니라 굉장히 좀 오랫동안 할리우드 영화들을 좋아했던 관객들이나 팬들도 계속해서 시상식을 재미있게 볼 수 있는 그런 이제 영화인들의 등장이 아주 반가웠습니다. 네. 이제 화제 수상자와 수상 작품들을 만나볼 텐데 여우 조연상은 에이미 매디건이 수상했습니다. 수상 소감할 때 배우들이 굉장히 많이 웃더라고요. 아니 일단은 이 배우가 40년 만에 그 여우 조연상 후보에 올랐거든요. 뭐 네, 모르는 사람이 없을 만큼 할리우드에서 유명한 배우고 저는 또 이 에드 해리스랑 결혼을 했죠. 그래서 정말 유명한 셀럽 부부이기도 하고요. 네, 그런데 이제 사실 이제 그 여우 조연상 부문은 굉장히 뭐 박빙이었고 사실 누가 탈지 조금은 안개 속이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런 상황에서 이제 에이미 매디건이 또 특히나 이렇게 어떤 공포 영화의 어떤 캐릭터로서 상을 받기가 좀 쉽지가 않은데 네, 상을 수상을 하면서 굉장히 좀 본인 스스로 놀랐었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무대 위에서. 그 아카데미 전까지만 해도 그 원 배틀 애프터 어나더의 태야나 테일러가 굉장히 이제 주목을 받으면서 이제 퍼피디아라는 캐릭터를 아주 잘 연기를 했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굉장히 주목을 받으면서 이 배우가 타지 않겠냐는 추측도 굉장히 또 많았었던 것 같고요. 주연급이었죠. 예. 그리고 또 지금 평론가님이 언급해 주신 대로 웨폰스라는 영화는 호러 영화이기도 했었고 이런 장르 영화들을 은근히 또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자주 못 보기도 했었거든요. 맞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과연 이제 에이미 매디건의 수상 아마 예측하신 분이 그렇게 많지 않았을 것 같은데 40년 전에 조연상으로 올랐다가 그때는 정말 실망하셨을 텐데 와 이렇게 또 봤네요. 네. 그러니까요. 75세 노익장을 아주 자랑하며 받으셨고요. 남우 조연상에 대한 관심도 높았습니다. 후보가 워낙에 쟁쟁했잖아요. 네. 근데 우리가 사실 이 시간에 원 배틀 애프터 어나더 이야기하면서 숀펜 이야기 참 많이 했잖아요. 주연상이 올라야 되는 거 아닐까 막 이런 얘기도 하지 않았었나요? 맞아요. 네. 저는 이제 베니시오 델 토로랑 두 사람 중에 누굴 줘도 아깝지 않은데 과연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이건 정말 아카데미 회원들이 뽑는 거다 보니까 누구에게 더 심정적으로 좀 더 초점이 갈까를 고민을 했었는데 사실 좀 안타까운 건 그 숀펜은 지금 계속 모든 시상식에 다 불참을 해왔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제 시상식에 이렇게 상을 받는 배우가 나타나지 않으면은 조금 김셉니다. 맞아요. 네, 그래서 숀펜이 마지막 이 아카데미 시상식에라도 좀 나타났으면 어땠을까라는 좀 아쉬움은 드네요. 뭔가 그런 이야기를 했나요? 숀펜이 다른 곳에서 왜 안 나오는지? 그 얘기를 특별히 찾아봤는데 뭐 특별히 언급하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본인이 시상식이라는 이 행사 자체에 대한 어떤 뭐 반감이 있는 것인지 어쩐지는 모르겠으나 그 과거에 사실 이미 미스틱 리버랑 밀크로 두 차례는 남우주연상을 수상을 했었잖아요. 그때는 당연히 나왔겠죠? 그것도 벌써 이제 한참 10수년 전이기 때문에 사실 그 사이에 또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으나 뭐 이 영화뿐만 아니라 요 원 배틀 애프터 어나더 이전에 다른 영화들과 관련해서도 시상식이나 어떤 이런 행사 자리에 잘 등장하지 않는 것으로 유명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게요. 후보로는 단골이었는데. 그렇죠. 그래서 올해도 역시나 이 록조라는 캐릭터가 사실 지금 이 미국 사회의 문제점을 아주 정면으로 겨냥한 캐릭터잖아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관객들도 더 민감하게 또 주목해서 이 캐릭터를 또 바라보기도 했었거니와 아마 숀펜이 올해 아카데미 이 수상 소감을 했더라면 도대체 무슨 말을 했을지도 또 이제 언론에서 굉장히 이제 주목했을 수상소가 텐데. 부담스러워서 안 나온 거 아니에요? 혹시라도 폭탄 같은 발언을 할까봐. 그러니까요. 예. 또 여우주연상 역시 어떻게 보면 올해 가장 많이
어떤 부분에서도 제일 예상을 많이 했었던 햄넷, 제시 버클리. 입을 모아 모든 평론가와 기자들이 이야기했던 것 같아요. 올해 가장 긴장감 없는 수상 부문이었습니다. 네, 이거는 그냥 당연한 거 아닌가? 이미 벌써 받고 나온 거 아닌가 싶을 네. 정도로. 아니, 제시 버클리는 어느새 이렇게 그냥 할리우드를 대표하는 연기자라는 여배우가 돼버린 것 같아요. 네. 우리에게 알려진 지는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는데 네. 요즘에 그냥 나오는 영화마다 독보적인 연기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굉장히 맞아요. 다른 색깔의 또 연기를 보여주는 배우라서 앞으로가 더 기대가 되는데 좀 너무 일찍 받지 않았나? 너무 좋은 작품을 빨리 만나서 네, 그런 생각도 들 정도로 이 햄넷은 곧 저는 제시 버클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좀 연출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물론 촬영이나 음악이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웅장하게 접근을 했고 정말 예술 영화의 정수를 보여주는 방식으로 그렇죠. 했지만 그걸 완성시킨 건 제시 버클리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네. 같이 후보에 올랐던 배우들 중에서 엠마 스톤이야 이미 수상자 그렇죠. 수상을 했었기 때문에 그렇고 케이트 워드슨이요 송성블루라는 실화 기반 음악 영화로 진짜 이분도 20몇 년 만이거든요. 올모스트 페이머스 이후로. 그렇군요. 정말 오랜만에 이제 주연상 후보 부문에 올랐는데 제시 버클리가 워낙 화제였다 보니까 막강했다 보니까 심지어 중계 화면에서조차 잘 잡히지도 않더라고요. 이거는. 그 정도로 이제 다른 후보들이 이미 다 마음을 내려놓고 온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그만큼 햄넷에서 굉장한 열연을 펼쳤습니다. 맞아요. 남우주연상은 시너스 죄인들의 마이클 B. 조던이 수상했는데 티모시 샬라메는 계속 후보에는 오르는데 수상으로 이어지지는 못하고 있고 워낙 경쟁자들이 막강해서 역시 이 부분도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죠? 저는 그렇죠. 예측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던 거는 맞고요. 마이클 B. 조던의 수상이 사실 그래도 이번 시상식에서 이변이라면 이변이다. 이제 이렇게들 많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도 있고. 그런데 저는 어쨌든 이제 캐릭터 자체가 이 작품을 처음부터 끝까지 잘 이끌어 나가느냐, 여기에 초점을 두고 많이, 투표가 진행됐을 거라고 보고요. 그런 측면에 있어서 마이클 B. 조던은 여기서 1인 2역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맞아요. 그 1인 그쵸. 2역이 정말 너무 다른 캐릭터 분장이나 이런 것들 덕도 좀 받았겠지만 그래도 워낙 그 캐릭터 자체를 다르게 연기를 했기 때문에 받기에 충분했었을 것 같고 사실 감독상이랑 작품상이 이제 원배틀 애프터 어나더에 좀 쏠리면서 그래도 주요 부분에 시너스에 대한 어떤 평가는 해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회원들의 좀 염원이 반영된 결과인 것 같습니다. 네. 마이클 B. 조던이 굉장히 이제 어린 나이에 이제 받게 된 건데 사실 생각해 보면 이제 흑인 배우로만 한정해서 생각해 보면 할리우드가 그동안 이렇게 연기력 면에서나 혹은 이제 어떤 배우의 스타성 면에서 주목했던 역대 이제 배우들을 생각해 보면 덴젤 워싱턴이나 마이클 제이 폭스나 윌 스미스나 이런 이제 배우들이 활약을 했었는데 또 한동안 흑인 남자 배우로서는 이런 스타성을 갖고 있는 배우가 명맥이 좀 주춤했었어요. 확실히. 맞아요. 근데 이제 마이클 B. 조던이 이제 등장을 이제 했었고 라이언 쿠글러 감독하고 데뷔작부터 시작해서 거의 영혼의 단짝처럼 지금 계속해서 작업을 이어나가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올해 또 공교롭게도 이 감독과 배우가 모두 이제 주목을 받는 이제 굉장히 좀 훈훈한 결과를 보여서 아주 뜻깊었는데 사실 수상 이전까지만 해도 너무 올해 가장 논란이 많았던 부문이긴 하죠. 티모시 샬라메 때문에. 그렇군요. 티모시 샬라메의 발언이 그러니까 다른 이제 토크쇼 행사에서 오페라와 발레 부문을 약간 비하하는 듯한 이제 발언을 하면서 그게 갑자기 심지어 이 회원들이 투표를 마감하기 며칠 전에 그런 기사가 갑자기 뜸으로 인해서 올해 그런 분석들이 많더라고요. 그게 티모시 샬라메가 직접 표심을 깎아먹은 거 아니냐. 그 발언 때문에. 그렇군요. 조금 미운 털이 바뀌었을 수도 있을 것 같고, 앞에 이제 코난 오브라이언도 이야기한 것처럼, 지금 여기 오늘
보안을 더 강화했다. 네. 오페라 관련 측에서 팬덤 측에서 공격할 수 있으니까 네. 뭐 이제 이런 농담까지 이제 할 정도로 좀 이렇게 사회적으로 네. 좀 많은 이슈가 맞아요. 됐었던 발언이었습니다. 티모시 샬라메는 뭐 창창하니까요. 그러니까요. 네. 받을 날이 더 많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그리고 션펜이 그 부분에 캐스팅이 안 됐다면 디카프리오도 받을 수 있었을 텐데. 사실 디카프리오도 2번 받아도 네. 부족함이 없는 열연을 펼쳤거든요. 그랬죠. 예. 근데 이렇게 또 주목을 받지 못해가지고 되게 안타깝기도 했어요. 네. 그러니까요. 뭐 감독상도 누가 받아도 이상할 게 없었고 뭐 작품상도 그랬을 것 같은데 감독상도 두 분 다 예상했던 분이 받으신 거죠? 진짜 감독상이야말로 누가 받아도 이상하지 않은. 그러니까요. 네. 네. 왜냐면은 지금 각 부문마다 다 이 작품들이 워낙 여러 부문의 후보에 올라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거는 전체적인 완성도가 정말 뛰어나다라는 얘기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감독이야말로 조금 저는 작품상은 원배트를 좀 예측했었고 지지했었지만 감독상은 다른 사람이 받을 수도 있겠다라고 그렇죠. 생각했고 그렇다면은 시너스 아니면 햄넷이 유력하다고 봤었습니다. 네. 사실 그러니까 역대 시상식이 작품상과 감독상이 대부분 이렇게 같이 따라가는 경우가 굉장히 좀 많았다고 그랬죠. 하더라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뭐 원배트 랩터나드와 시너스 양강구도였던 거는 분명하고 둘 중에 누가 받아도 아쉽지 않을 선택이었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결과적으로는 원배트 랩터나더의 이제 작품상 감독상 모두 수상이 굉장히 좀 이 영화 팬들로서도 다 만족할 만한 선택이지 않았나 싶어요. 아니 예. 그리고 오히려 작품상을 못 받았더라도 이 폴 토마스 앤더슨 감독이 그동안 만든 작품들이 대부분 감독상 후보에 올랐는데 상을 그렇죠. 받지 맞아요. 못했었거든요. 못 받았으니까. 이게 처음이라는 게 정말 놀라울 맞아요. 정도로 네. 그런 작가주의 감독인데 이번에 받게 된 거죠. 참 폴 토마스 앤더슨 감독 이번에 정말 한을 풀었을 것 같은 게 세 차례나 무대에 맞아요. 올랐어요. 무대에 계속 올라가지고 네. 할 말도 떨어졌을 것 그 같아요. 수상 소감 3번 하는 것도 괴로운 일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그때그때마다 다르게 또 준비를 하거나 그때그때마다 말을 다르게 해야 된다라는 강박이 있을 거잖아요. 그렇겠죠. 그래서 저는 다시 한번 봉준호 감독님의 그 수상 소감을 소환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맞아요. 늘 그 각 부문의 수상할 때마다 다른 방식으로 감동을 주는 그러니까 연출을 했다는 영화 거. 연출하듯 그렇게 네. 소감을. 그리고요, 폴 토마스 앤더슨 감독 같은 할리우드에서 지금 작가주의 감독으로 가장 주목받는 감독도 네. 이렇게 수십 년 걸려서 하나 봤는데 네. 봉준호 감독은 정말 갑자기 튀어나와가지고 그해 상을 다 휩쓸어갔던 걸 지금 생각해봐도 너무 예. 대단한 거예요. 맞습니다. 그러게요. 또 하나 터트리셨으면 좋겠네요. 네, 끝으로 98회 아카데미 시상식 한 줄 감상평 들어볼게요. 저는 이렇게 정리했는데요. 원배트 랩터나더 제목을 약간 비틀어서 네. 또 다른 싸움은 비영어권 배우들이 예고한 해. 올해 가장 주목할 만한 그 매서운 정치적 발언은 네. 모두 비영어권 배우들이 했거든요. 하비에르 그렇죠. 바르뎀이 그랬군요. 전쟁 반대 선언을 하고 네. 이제 팔레스타인을 지지하는 발언을 하기도 했었고 네. 이런 지금 할리우드에 가장 주목하는 배우들은 사실 어떤 뭐 앱스타인 파일 이슈라든지 이런 네. 거에 대한 언급이 정말 이런 방구도 없었어요. 그런 안정적으로 꾸린 해였지만 그래도 할 말은 하는 배우들은 역시 비영어권 배우들이 맡았다. 그런 해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이 시상식의 주연이었네요. 네. 저는 세상은 혼란스러워도 영화는 계속된다. 네, 정말 멋진 영화인들과 이렇게 1년 동안 나온 영화들을 좀 정리해보는 시간이잖아요. 그리고 네. 영화인들에게는 정말 최대의 축제이기도 하고 세상이 좀 시끄럽고 혼란스럽지만 그래도 이 아름다운 영화는 우리가 계속 볼 수 있어서 너무 즐거운 인생이 아닌가?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맞아. 이번에 후보작들을 쭉 보니까 정말 연예보다 풍성한 해였다는 생각이 들면서 동시에 또 우리 한국 영화가 요즘 너무 힘드니까 네. 분발해서 또 우리에게 또 기쁨을 남겨주는 영화가 탄생했으면 좋겠다는 바람도 갖게 되더라고요. 자, 오늘은 어제 미국에서 열린 2026 아카데미 시상식 수상작들 중심으로 영화 전문기자 김현수 씨, 영화평론가 윤성은 씨와 함께 만나봤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